오리화입니다. 저희 강의에서는 한국화에서 사용하는 재료들을 알아보고 전통 안료를 사용하여 한국적인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오리화 키트를 통해 예술과 함께하는 마음의 치유를 느껴보세요.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분체 키트를 열어보시면 짜잔! 실제 한국 화가들이 사용하는 고급 안료인 분체가 작은 병에 담겨 있어요. 5가지 색상의 분체와 백색 안료인 호분, 그리고 반짝임을 더해줄 금색 물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분체는 가루로 되어 있는 물감이에요. 시중에 판매하는 기성 액체 물감과는 다르게 직접 안료를 빻고 접착이 긴 악교를 넣어 제조하는 수제 물감입니다. 물감을 넣어 사용할 꽃 접시입니다. 꽃 접시는 칸이 나누어져 있어 하나의 접시로도 여러 색의 물감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요. 분체 물감을 소량 덜어내어 함께 들인 티스푼으로 안료를 빻아주세요. 분체 한두 조각이면 서책에 수록된 일러스트 한 장을 충분히 채색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물감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시라면 분체를 조금 더 여유 있게 꺼내어 제조하시면 됩니다. 분체를 고운 가루 형태로 만든 다음 악교를 넣어줍니다. 악교는 분체의 입자를 결합시키고 종이에 잘 접착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접시에 4-5방울 정도 똑똑 떨어뜨려 주세요. 약지손가락을 사용하여 물감이 잘 섞이도록 개어줍니다. 분체 가루와 악유액이 고루 섞일 때까지 문질러 주세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물감에 약간의 점도가 느껴지시면 완성입니다. 이제 붓을 사용하여 채색을 해볼게요. 2개의 붓을 꺼내주세요. 붓끝이 짧고 도톰한 붓은 채색 붓으로 넓은 면적을 채색할 때 사용할 거예요. 끝이 얇고 가는 선 붓은 좁은 면적을 칠하거나 테두리를 그릴 때 사용합니다. 처음 사용하는 붓은 풀을 머금고 있어 사용하시기 전에 풀기를 미리 풀어주어야 합니다. 새 붓을 미지근한 물에 잠시 담가 풀이 풀어지기 시작하면 손가락으로 가볍게 비벼 풀기운을 씻어내주세요. 붓의 풀기를 제거한 물을 깨끗한 새물로 갈아주세요. 꽃잎 도안을 통해 기초 채색 기법을 배워볼 거예요. 촬영 편의를 위해 도안을 낱장으로 준비했어요. 영상을 따라 채색하시는 분들은 서책에서 동일한 일러스트 페이지를 펼쳐주세요. 붓을 물에 가볍게 헹구어 적셔줍니다. 물통 모서리를 이용하여 붓이 머금고 있는 물의 양을 조절해주세요. 분모에 물감이 골고루 스며들도록 잘 섞어주세요. 접시 옆면을 이용하여 붓이 머금은 물감량을 조절하고 붓끝이 뾰족하게 보이도록 해주세요. 복숭아 꽃잎을 3가지 방법으로 채색해 볼게요. 먼저 단색으로 한 면을 일정하게 칠하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꽃잎의 끝부분부터 형태를 정리해주고 조금씩 중앙으로 채색하며 내려옵니다. 붓의 움직임에 따라 자연스럽게 물자국이 생기게 될 거예요. 흔적이 남지 않도록 붓끝으로 물감을 정리하며 아래로 내려옵니다. 하단에 생기는 물방울은 붓의 물기를 빼서 도안의 테두리 쪽으로 자연스럽게 보내주세요. 다음으로 바림을 배워볼게요. 바림은 물을 이용해 색을 단계적으로 점점 옅게 만드는 기법입니다. 처음과 동일한 방법으로 꽃잎의 상단을 칠해주세요. 다음으로 붓을 물에 헹구어 노란색 물감을 더욱 소량 묻혀줍니다.
물감보다 물의 비율이 더 많아지도록 하여 연한 노란색을 만들어줍니다. 채색한 부분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어서 칠해주셔야 해요. 먼저 칠해진 진한 부분과 경계가 생기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연결해주세요. 다시 붓을 헹구어 물만 남은 상태로 색이 번질 수 있도록 물칠을 해주세요. 중간에 물감이 마르지 않도록 빠른 손동작으로 작업해주시는 것이 바링 기법의 포인트입니다. 이번에는 색을 바꾸어 홍으로 동일하게 채색해 볼게요. 서책의 일러스트는 무릉도원을 찾아 연구해온 유화담이라는 가상의 비밀 부서가 남기는 기록입니다. 왕이 직접 운영하는 기밀 부서인 만큼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선계의 비밀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해요. 연구 기록을 남기는 과정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연구를 이어나가 무릉도원을 찾아주세요. 이제 두 가지 색으로 그라데이션을 할 거예요. 먼저 산취로 바탕색을 깔아줍니다. 밝은 색을 먼저 칠해두면 그라데이션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이제 산취에 홍을 조금씩 더해가며 그라데이션을 만들 거예요. 아주 소량의 붉은색을 붓에 콕 찍어 노란색과 섞어주세요. 채색해둔 노란색이 마르기 전에 주황색으로 연결해줍니다. 경계가 생기는 부분은 깨끗한 붓으로 살짝 지나가며 풀어주세요. 좀 더 선명한 발색을 위하여 꽃잎 윗부분에 다시 홍을 채색해 줄게요. 경계를 풀어주기 위해 노란색을 좀 더 섞어 살짝 쓸어줍니다. 남은 물방울은 가장자리로 끌고 내려오며 정리해주세요. 짠! 예쁜 그라데이션 꽃잎 완성입니다. 채색 전에 사용할 색을 미리 만들어 두시면 보다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어요. 나만의 색으로 꽃잎을 칠해보며 채색 기법이 손에 익도록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책가도도한 채색을 보여드릴게요. 앞서 연습한 기법들을 바탕으로 원하는 색을 제조하여 채색해주시면 된답니다. 책가도는 책과 여러 물건을 함께 구성한 그림으로 지식과 학문을 상징합니다. 조선시대 왕인 정조는 책가도를 통해 지식 탐구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보여주기도 했답니다. 책가도는 양반부터 서민까지 다양한 계층에게 사랑받으며 한국의 대표적인 민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잎사귀는 노란색과 파란색을 섞어 채색해 줄 거예요. 산취에 청백록을 소량 섞어 초록색을 만들어 줄게요. 파란색을 많이 섞을수록 더욱 진한 초록색이 된답니다. 잎사귀를 칠할 때는 붓털을 가운데로 잘 정리하여 뾰족하게 만들어 주어야 도안을 삐져나가지 않고 깔끔하게 채색하실 수 있어요. 접시에 있는 물감을 잘 조색하면 여러 가지 색을 만들 수 있답니다. 노란색에 빨간색을 조금 섞어 주황색을 만들고 두루마리를 칠해 주었어요. 얇은 부분을 채색할 때는 선붓을 이용해 주세요. 채색붓과 달리 선붓은 붓 끝만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붓의 절반 정도만 물감을 묻혀주시면 됩니다. 상대적으로 분모가 길기 때문에 칠하는 데 약간의 스킬이 필요합니다. 빈 종이에 충분히 연습해 보시고 편한 마음으로 채색해 주세요.
좁은 면적을 칠할 때에는 호흡을 가다듬고 침착하게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흰색 물감인 호분에 홍을 조금 섞어 분홍색을 만들어 볼게요. 백합에 옅은 분홍색을 칠해서 꽃에 생기를 불어넣어 줄게요. 아까 배운 발인 기법을 활용해 볼까요? 가장자리에 분홍색 물감을 칠해주고 물붓으로 경계를 풀어줍니다. 과거의 분체는 도자기에 채색을 할 수 있는 안료로 사용되었는데 다른 재료들보다 물감의 색이 다양하고 세밀한 농담 표현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채로운 색상을 직접 제조하여 정교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답니다. 그림을 그리시며 영상에 나오는 색 외에도 다양한 색상을 조합하여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슴푸레한 달밤, 푸른빛을 머금은 도자기를 생각하며 화병을 청백록으로 연하게 칠해보았어요. 흐린 색을 칠할 땐 조금 더 과감하게 채색해 주셔도 괜찮답니다. 백색에 푸른빛이 비치는 오묘한 광택이 참 아름답지 않나요? 직접 안료를 제조하고 재료를 정비하여 온전히 그림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느새 한 템포 느리게 흘러가는 이 과정을 즐기시게 될 거예요. 일상에 작은 여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힐링의 시간으로 한국화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먹물을 사용해서 칠해볼게요. 먹물은 색이 진하기 때문에 한두 방울만 똑똑 떨어뜨려 사용해 주셔도 충분하답니다. 그림의 맨 앞에 있는 붓통을 한번 칠해볼게요. 옅은 농도의 먹으로 쓱쓱 가볍게 채색해 보았어요. 지금 책가도에 원색이 많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알록달록한 색감이기 때문에 차분한 먹색으로 색의 조화를 맞춰주었어요. 그림에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한 마음으로 즐기면서 작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림에 반짝임을 더해줄 금색 물감을 사용해 볼게요. 붓에 깨끗한 물을 묻혀 금색 물감을 녹여주세요. 그릇에 금색 물감을 덜어내어 적당히 농도를 조절해주세요. 포인트 색상을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사용해 주시면 그림을 더욱 반짝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면적이 좁은 부분에는 선붓을 이용하여 금색 물감을 칠해줄게요. 그림의 물감이 다 마르면 완성이에요. 반짝이는 금빛 물감이 돋보이죠? 도안이 정교하기 때문에 단색으로만 칠해도 멋진 작품을 그리실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응용하셔서 서책에 수록된 다양한 일러스트 도안들도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십장생 페이퍼 무드 등을 조립하고 채색해 볼 거예요. 준비된 도안을 꺼내주세요. 무드 등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페이퍼 무드 등은 도톰한 켄트지로 제작되어 있으므로 물감이나 색연필 등의 채색 재료로 자유롭게 꾸미실 수 있습니다. 먼저 기본 도안 조립 방법을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채색한 무드 등 완성작도 보여드릴게요. 정교하게 레이저 커팅된 십장생 도안은 그 자체로도 완성도가 높아 채색이 어려우신 분들도 조립만으로 멋진 무드 등을 만드실 수 있답니다. 칼선을 따라 모든 접지 부분을 90도로 접어주세요.
다음으로 무드등 하단에 접지 4개의 풀칠을 하여 단단하게 붙여줍니다. 여기는 받침대에 끼우는 부분으로 안정적으로 두께감 있게 고정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도안이 두껍기 때문에 풀을 꼼꼼하게 충분히 발라주셔야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도안에는 트레싱지를 붙이지 않고 만들어 보았어요. 이렇게 하면 도안 실루엣이 더욱 두드러져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취향에 따라 트레싱지를 사용해주세요. 무드등 옆면의 날개에도 풀을 발라주세요. 모서리를 연결하여 입체적인 육면체를 만들어줄 거예요. 접착면이 떨어지지 않도록 꾹꾹 눌러주세요. 조립한 페이퍼 도안을 무드 받침대에 끼워주면 완성이에요. 촛불 조명 밑면에 전원 버튼을 켜서 감상해주시면 됩니다. 이전 컨셉 영상을 보시고 어떻게 채색하는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이번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려 해요. 영상에서는 다양한 스타일을 보여드리기 위해 하나의 도안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색해 보았어요. 영상을 보시며 마음에 드시는 기법으로 자유롭게 나만의 무드등을 만들어 보세요. 먹물을 그릇에 따라 붓에 고르게 묻혀주세요. 먹색으로 도안에 전체적인 바탕칠을 할 거예요. 이때 먹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종이에 붓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도안의 먹물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잠시 기다려주시고 물감을 뿌리기 전에 주변에 물감이 튈 수 있으니 미리 종이등을 이용해 가려주세요. 먹물이 묻어나오지 않으면 금색 물감을 사용해주세요. 붓을 물에 충분히 적셔 금색 물감을 녹여줍니다. 붓에 물감이 스며들어 뚝뚝 떨어질 정도로 가득 묻혀주세요. 붓을 툭툭 털어내어 금색 물감을 뿌려줍니다. 붓을 터는 동작을 강하게 하면 큰 금색 방울을 만드실 수 있어요. 원하시는 만큼 물감을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이번에는 분체 물감으로 채색해 볼게요. 거북이가 사는 바다의 푸른빛으로 일렁이는 물살을 그려줄게요. 물감이 마르기 전에 금색 선을 번지듯이 자유롭게 그어주어요. 종이는 물에 젖으면 바닥에 붙을 수 있으니 중간중간 바닥에서 도안을 들어주어 들러붙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따뜻한 계열의 색을 사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도안을 채색해 볼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기법은 우연적인 효과를 이용하여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채색 방법이에요. 물감이나 색연필 등으로 도안을 채색할 때에는 혹시 책상에 묻을 수도 있으니 준비해드린 하드보드지를 도안 아래에 깔고 칠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나머지 두 면은 단색으로 칠해줄게요. 물감이 다 마르면 트레싱지를 붙여볼게요. 도안 안쪽에 골고루 풀을 칠해주세요. 트레싱지가 떨어지지 않도록 커팅된 도안의 끝까지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풀을 바른 면에 트레싱지를 살포시 올려줍니다. 트레싱지는 풀자국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깔끔하게 붙여주셔야 해요. 손바닥으로 트레싱지를 꼭꼭 눌러 가장자리까지 잘 붙도록 해줍니다.
5면에 모두 트레싱지를 붙이신 후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무드 등을 조립해 주시면 됩니다. 십장색 무드 등에는 영생을 기원하는 동양의 10가지 상징들이 담겨 있어요. 구름 사이로 떠오른 해와 달, 돌 사이에서 피어난 불로초, 물속을 누비는 거북이, 소나무 사이를 노니는 학, 깊은 산속에 자리 잡은 사슴이 십장색 무드 등에 모두 담겨 있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화의 기초채색법과 무드 등 조립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미공개 도안들도 차차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우리와 아트로그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다른 다양한 영상들도 곧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무릉도원 키트를 사용하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지금까지 텀블벅 무릉도원 키트 온라인 강의 영상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올라오는 다른 우리와 영상들도 기대해 주세요.